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아이준안과 지축정 원장 유로미입니다.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녹내장. 오늘은 이 녹내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에서 받아들인 이미지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황반변성, 당뇨, 맥막병증과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 중 하나고, 우리나라에서도 40세 이상에서 5에서 6%가 녹내장 혹은 녹내장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녹내장 의증이라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대략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녹내장은 처음에 증상을 모르다가 중증 이상으로 진행하면 문장이나 글씨 일부가 가려 보이고 사람 얼굴도 일부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중심 부위 시야마저 모두 손상돼서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가진 40대 이상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질병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달고 삽니다. 특히 밤에 불 안 켜고 어두운데 스마트폰 불빛에만 의존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눈의 공간이 좁게 타고난 분들은 방수가 나가는 길이 막히는 폐쇄각 녹내장이 급성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스마트폰뿐 아니라 어두운 방에서 불 안 켜고 TV만 켜고 보실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녹내장을 유발한다는 연구는 아직 없지만 스마트폰을 볼 때 안압이 실제로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에서도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안압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눈 구조가 작을수록 고령일수록 그 정도가 심했고, 어두운 조명에서 볼 때 밝은 조명에서보다 안압의 상승폭이 2배 이상 높은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계실 수가 있을 텐데, 녹내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밝은 곳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시신경이 망가지는 원인 중 첫째는 안압이 높아 물리적으로 시신경이 눌려서 죽는 겁니다. 정상 안압이 10에서 21mm 머큐리 사이인데요. 절대적으로 수치가 높지 않은 안압이라도 내 시신경에는 부하가 걸리는 압력이라면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고안압 녹내장보다 정상 안압 녹내장의 경우가 3분의 2 정도로 많습니다. 둘째로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시신경이 망가지고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있거나 저혈압, 혈관 경련, 편두통 같은 이런 혈액순환이 안 좋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사용 외에도 여러 가지 일상 속에 위험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물구나무 서거나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요가 동작,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 엎드려서 자는 자세, 그다음에 누워서 역기를 드는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 왜 눈에 너무 꼭 맞는 수경을 끼고 수영하는 경우도 그렇고, 스쿠버 다이빙이나 관악기 연주를 할 때도 순간적으로 안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녹내장의 위험성이 더더욱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신경이 약해지는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노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젊은 녹내장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도에서 17년도 자료를 봤을 때 20, 30대 환자가 17%나 차지했습니다. 심한 근시가 있는 눈은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녹내장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근시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녹내장 발병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가 있을 때, 그리고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안압이 올라가고 당뇨 자체가 녹내장의 진행을 빠르게 합니다. 당뇨로 인해 혈관 조절에 이상이 생기고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면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의한 고안압 증이나 녹내장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안압 변화가 심한 고반응군은 전체 인구의 5%지만 녹내장 환자에서는 90%, 녹내장 환자의 형제나 자녀에서는 3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은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거나 섬유주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녹내장 환자에서는 금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는 단기간 안압을 상승시키다고 알려져 있고,
있고 특히 이러한 경향은 녹내장 환자에서 더 높아 녹내장 환자들이 안압을 재기 2시간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가족 중 녹내장 환자가 있을 경우 발병 확률이 9배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가족력과 관련된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 녹내장 발병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 가지고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내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질병 초기에 내가 느끼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환자가 시야가 좁아졌다고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녹내장이 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한눈에 시야 결손이 있어도 반대편 눈이 상호 보완을 해주면 시야 결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초기 녹내장 환자에서 대부분 시력은 정상이고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시야 손상만 있을 때도 대비감도와 입체신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대비감도가 저하되면 상대방 표정을 빨리 읽을 수가 없고 근거리 작업이나 독서가 어렵고 야간 활동과 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녹내장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녹내장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녹내장이 의심된다고 들었거나 안과 진료를 보다가 녹내장 검진을 권유받은 뒤에나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신경을 포함한 우리 신경 조직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 상태의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부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 안압이 올라가는 위험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을 안 보고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 5분마다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좋겠고요.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보지 마시고 밝은 조명에서 바른 자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안압을 높이는 행동을 조심해야겠는데요. 똑바로 눕는 자세에 비해서 엎드리는 자세가 안압을 높이고 특히 옆으로 누울 때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눈의 안압이 더 높아집니다. 잠시 취하는 자세에서 안압이 잠깐 변하는 것은 영향이 적겠지만 하루 중 평균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장시간 동안 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나 녹내장 위험 요인이 있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옆으로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불 끈 상태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다면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겠죠. 또 일하시다가 잠시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쉬는 습관이 있으셨던 분들은 안압을 생각하신다면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안저검사를 하시면 시신경 유두 함몰비 증가, 녹내장 검사 권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상이 없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꼭 근처 안과에서 녹내장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녹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병이라 40대에서는 유병률이 2, 3%지만 80대에서는 1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녹내장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꼭 받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특히 녹내장 가족력, 근시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녹내장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과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시력, 안압 검사를 하게 되고 각막 두께를 꼭 잽니다. 안압을 눈표면의 각막을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각막이 두꺼우면 안압도 높은 것처럼 나오고 각막이 얇으면 안압이 낮은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라식, 라섹 수술을 하셔서 각막이 얇아지신 분들은 안압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눈의 구조가 좁은 분들은 전방각경 검사를 통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완부 CT가 잘 발달돼서 CT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이 약한 모양이 있으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신경 섬유층 촬영, 빛간섭 촬영 같은 시신경과 망막 CT를 찍게 되고 최근에는 CT 안지오그래피를 통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 기능 검사인 시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해봐야지만 내가 느낄 수 없는 초기의 시야 결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은 완치할 수는 없는 병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 당뇨, 고혈압 같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경은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녹내장의 치료 목표는 환자의 시기능을 지켜주어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압을 조절하는 안약을 넣는 게 1차 치료고 약을 최대한 써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고 녹내장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약을 넣으면서 경과를 보는데
가운데 안압이 낮게 잘 유지되고 검사에서도 시신경 악화가 더 진행되지 않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약을 끊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약이 잘 안 듣거나 쓰기 어려울 때 레이저나 수술을 통해서 안압을 더 낮춰주는 방법을 추가합니다. 레이저 홍채 절개술,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해서 방수가 더 잘 나가게 해주기도 하고, 레이저로도 안압 조절이 안 되거나 약 부작용으로 더 이상 안약을 쓸 수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그리고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 많이 발전해서 더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은 젠이나 아이스텐트 를 먼저 시술해서 안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로 대부분 안압이 잘 조절되지만 시술해둔 장치가 막히거나 이탈해서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안압이 높거나 낮은 경우도 있어서 안압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로 녹내장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물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한눈에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수술의 횟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녹내장 상태에 맞게 수술을 계획해야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이제 녹내장이 의심됩니다.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막 걱정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실명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드린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녹내장이 무서운 병인 건 맞지만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공포감을 느끼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혹시 접하신 잘못된 얘기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떼어나지 못할 병이라면 나는 앞으로 녹내장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지장이 없게 건강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즈안과 지축자 원장 유로미였습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